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봐주고 계신 부동산 세금 백문백답입니다. 그래서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죠. 10번에서 13번까지 풀어보도록 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어려우실 거고요. 우리 앞에서 했었던 첫 번째 봤었던 요 기사 있죠. 서울 부산 2주택자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부산집 먼저 파는 게 좋겠습니다 한 양도세 중과에 대한 요 내용을 좀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0번까지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네 문제 풀어볼 건데 이거는 이렇게 몇 개 고르라고 이렇게 못해요. 주관식이라서. 근데 제가 한 3초 정도는 여러분들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래도 좀 생각을 하고 제 설명을 들어야지 조금 더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냥 들어버리시면은 잘 이게 안 나와요. 아시겠죠? 자, 10번 볼게요. 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자, 이게 이제 용어에 있어서 조금 중간에 함축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겠죠. 그런데 그 비과세 중에서 고가주택 비과세라는 거예요. 9억이 넘는 거. 그래서 9억이 넘는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죠. 즉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죠. 즉 9억 초과 장특공에 대해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그래서 원래는 없었는데 저게 이제 추가가 됨에 따라서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는 건데 주관식이라서 한 3초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3초 중에 뉴제니피 님께서 또 이렇게 슈퍼챗을 싸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커피 한잔하고 힘내라 라는 거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고가주택 비과세 9억 초과분 장특공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됐다. 이제 어떻게 해서 세부담이 달라질 거냐. 이거 반드시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자, 이런 거죠. 자, 현재는 총 보유기간 중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를 적용을 하는데 21년 1월 1일부터는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구분해서 계산을 한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장특공인 최대 30% 공제율만 적용하겠다. 많은 분들이 요걸 좀 착각하셔가지고 그냥 내년 돼서 보유 4%, 거주 연 4%니까 그냥 10년 보유하면 40%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최소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장특공 이제 표 1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서 그냥 30% 공제를 받고 끝나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장특공 개정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보유를 3년을 하고 이 보유기간 중에서 2년 거주하면은 그냥 보유기간 기준으로 3, 8에 24, 24%였는데 보유를 4% 1년에 그리고 거주 1년에 4%이기 때문에 3년 보유 3, 4, 12, 2년 거주니까 4, 2, 8 가지고 20% 혹은 24%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나와있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에서 3년이라는 경우에는 20%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사례를 양도가 20억, 양도차 10억,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데 A는 10년 보유고 10년 거주했고 B는 10년 보유고 2년 거주일 때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냐. A는 2273만원으로 세부담 변동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백문백답을 이렇게 하나씩 다 설명을 하냐면 내용은 참 좋은데 설명이라는 게 이런 게 좀 약간 불친절해요. 아무래도 그렇게 양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자, 양도가 20억, 양도차익 10억, 그러니까 양도차익 10억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A는 10년 보유 10년 거주고 B는 10년 보유고 2년 거주잖아요. 요게 2020년하고 21년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지금. 2020년은요 A는 2273만원으로 세부담 아무 변동 없고요. B도 2020년에 팔면은 10년 보유에 2년 거주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B가 올해 팔면 2273만원인데 이걸 내년에 팔면은
8,833만원으로 6,560이 증가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원래 히스토리가 있는데 9억 초과분 장특공에 대해서는 그냥 보유만 해도 장특공 80%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바뀌어서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2년 거주해야 되고요. 이게 취득일 기준이 아니라 양도일 기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주해야 돼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21년 되면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계속해서 거주를 많이 해야지 세제 혜택을 주게끔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표가 되게 좀 복잡한 건데 잘 보세요. 당연히 백문백답에 있는 그 표입니다. 자, 거주 기간이 2년만 했다, 5년 했다, 7년 했다, 10년 했다. 자, 그 경우에 중간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양도소득세가 이쪽 밑에를 보시면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현재는 2,273만 원인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내년까지 거주를 2년밖에 못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8,833만 원으로 6,560이 더 뛰어버려요. 똑같은 집인데 거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옛날에 샀는데요. 조정대상 지역 되기 전에 필요 없어요. 그냥 양도일 기준이 양도일 기준. 그리고 이때 거주는 조정 비조정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거주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이거 채워야 되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축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거주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세가 없는데 더 없는 것이고, 신축인 경우에도 지금 서울 신축 같은 경우는 그냥 쭉쭉쭉 가버리잖아요. 9억 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거 비과세도 받아야 되고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또 9억 초과물에 대해서도 받아야 되니까 그냥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2년 딱 거주하고 나오겠어요? 안 그러죠. 그냥 4년, 6년 이렇게 거주기간 5년, 7년, 10년 채우죠. 그럼 앞으로 생각을 해봐요. 전세 물건이 더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자,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10년 보유했는데 2년 거주했다. 근데 내가 어차피 팔 거다. 그럼 올해 무조건 팔아야 돼. 올해 무조건. 왜 그러냐면 이 B는 10년 보유했으니까 10 곱하기 4에서 40이죠. 그리고 2 곱하기 4에서 48% 되고 48 나와요. 48. 장특공이 48에 나와요. 48. 근데 지금 팔면 80% 맥스를 다 받는데 내년이 되면은 거주 2년밖에 안 했으니까 48. 5년 하면은 5, 4, 20에 40 들어가니까 60. 7, 4, 28, 40, 68. 지금 저만 계산하는 거 아니죠? 막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전체 받을 수 있는 장특공을 못 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어려웠죠. 그쵸? 네. 10년 보유, 10년 거주하면 당연히 장특공 80%죠. 내년부터는. 근데 올해는 10년 보유에 최소 2년만 거주하면 80% 받을 수 있죠. 근데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다 나눠버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40인 상태에서 내년 거주 2년 하면 4, 2, 8, 48. 5 하면은 5, 4, 20에 40 더하니까 60. 7, 4, 28에 40 더하니까 68.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쵸? 분위기 안 좋은데요? 자, 좀 더 집중합시다. 우리에게는 세 문제가 아직 더 남았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라는 이순신 장군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세 문제가 더 남아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남아있는 세 문제도 만만치 않을 거다. 자, 봅시다. 3주택. 야, 이거 어렵다. 자, 3주택인데 하나는 거주주택, 하나는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 시간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못 보신 분은 앞에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몇 주택이에요? 몇 주택이에요? 3주택이죠? 자,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 기간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은 몇 퍼센트를 적용하느냐. 자, 이렇게 날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요 날짜에 맞춰서 뭔가 정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자, 19년 12월 17일이죠. 무슨 날이에요, 이날? 12, 16 대책 나온 날 아니에요, 이날. 그쵸. 그래서 이때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특공을 몇 퍼센트를 적용하겠느냐. 몇 퍼센트일까요? 참고로 이때의 거주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10년 이상 보유했고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이다. 고가주택이다. 요거는 참고로 좀 이슈가 있었던 그 케이스인데 최근에 해석이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나왔어요. 요것도 지금 기본적인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데 이 거주주택이 9억을 넘어야 돼요. 9억을 넘어야 돼. 9억이 넘는 케이스여야 돼요. 자, 이 경우에 자 보세요. 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은 중과 배제한 거 올해 아시죠? 올해 6월까지.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 중과를 배제해서 양도세 중과가 들어간 게 아니라 기본세율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상관없었다는 거죠.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이 경우에 얘가 9억이 넘는 경우에 그러면 9억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장특공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일반 장특공 30% 아니다. 9억 초과 고가 장특공 80% 이게 약간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석이 나와서 80%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됐는데 이게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라 9억 초과분에 대해서 80%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라 9억 초과분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이 경우에 80%가 아니라 일반 장특공 30%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5년 안에 하면 경정 청구가 돼요. 그래서 혹시 이거 좀 나랑 내 케이스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 주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상황 다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리 댓글을 자세하게 써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러면은 빨리 세무사님 찾아가세요. 세무사님 찾아가서 이 백문백답에 이런 게 있다는데 내가 이거 30%로 신고한 것 같은데 혹시 80% 되는 거냐,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그거 한번 문의하셔서 필요하면 경정 청구 받으셔라. 말이 경정 청구라는 게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내가 세금 더 냈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이 그래서 이제 돌려받게 되면 저 얼마 돌려받았어요 라고 이제 그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저는 너무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아시겠죠?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지금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12번 갑시다. 12번. 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문제 이해되세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주택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이게 이제 왜 이런 사례가 나왔냐면 하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최종 1주택인 경우에 2년을 더 추가로 갖고 있어야지 비과세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은 2년을 더 있어야지 비과세가 되니까 최종 1주택 된 날로부터 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것도 적용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 대한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은 그냥 당초 처음 취득한 날부터 그냥 들어가는 거죠. 보유기간은. 이해되시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고 당연히 거주기간은 취득하고 나서 실제 거주하는 기간에 따라서 거주기간은 또 합산도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당연한 건데 이제 하도 뭐 많이 바뀌고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질문을 많이 해서 국세청에서도 아예 사례로 그냥 땅 하고 때린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자, 보시죠. 13번. 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별표를 좀 쳐두시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3번. 일시적 1세대 2주택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자, 여기서 장기임대주택 또 나왔죠. 이때 장기임대주택은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양도세 중과가 안 되는,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아까 엄청나게 많은 요건이 있었잖아요. 지자체 세무서 2군데 등록해라, 5% 이내에 해야 된다, 6억이야 3억이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장기임대주택이 뭐지 하신 분들은 앞에 영상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다시 가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가 이 중에서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이 고가주택이 이제 비과세인가 봐요.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이때 고가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거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돼서 뭔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택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세법에서 말한 장기임대 주택으로 그냥 이렇게 뚝 빠지는 거고, 이 2개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데, 뒤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게 있거든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등록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이 있을 때 써먹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2개가 지금 결합된 거거든요. 자,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돼서 비과세가 된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특공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게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어요. 제 거 이제 종교 과정에 있던 이건데, 자, 보시면 요 집이 하나가 있고, 여기 파란색이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할게요. 이 장기임대주택이 뭐 구청 세무서 다 등록하고 5년 이상 의임대하고, 등록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이야 3억이야 요런 거 5% 이내 임대료 인상 요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장기임대주택이 하나가 있고, 여기 지금 4개잖아요. 일단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다 없애고, 요 파란색 주택이 이제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여기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2개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이면서 동시에 얘가 장기임대주택이니까, 얘가 거주주택이니까, 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때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이 빠져서 또 비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 2개가 결합된 케이스예요. 되게 복잡한 거죠. 자, 그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그때 이게 이제 요 녀석이 비과세인데, 여기 이제 또 하필 또 고가주택이라는 거예요. 9억 넘는 경우 어떻게 될 거냐. 자, 이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은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거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가 적용되며 장특공 안 된다. 이게 중과가 되면은 장특공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작년 2월 달에 나온 해석인데, 사실 이거 해석 나왔을 때 제 주변에 계신 뭐 세무사님들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저 부분이.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논리가, 이 장기 임대주택 얘가 중과 배제는 되지만 비과세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되는 건 아니다 해가지고, 저도 잘 설득 모르겠어요. 어려워.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과 배제 주택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이승현 회계에서 나왔을 때 그 양도세 중과 부분 잘 들으라고 한 거 기억나요? 장기임대주택을 빼고 나무주택이 하나면 되면 일반주택 돼가지고 걔가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는데, 얘가 2개잖아요. 2개이기 때문에 중과 배제가 안 돼요. 결국엔 이게 3개라는 거거든요. 3개이기 때문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중과가 적용돼야 되고, 중과가 적용되니까 당연히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을 붙고 장특공 안 되는 건데, 아까 보셨듯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장특공 80%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80%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여기 이거 보세요. 장특공 하나도 못 받는다니까 이거.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여기 일시적 비과세 요걸 안 받거나, 아니면 얘를 날려버려야 돼요. 등록한 요 장기임대주택을 매도를 해버려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게 만약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이 아파트면은 지금 자진말소가 되잖아요. 요건 맞춰서 등록을 하고 자진말소를 하고 1년 안에 매도해버리면은 양도세 중과 안 들어가잖아요. 물론 아깝겠죠. 아깝겠죠. 근데 요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걸 날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거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마지막 거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면서 뭔가 뭔가 약간 이해는 안 되는데 굉장히 뭔가 약간 손해보는 듯한 뭔가 기분이 좀 나쁘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런 게, 그래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계신 뭐 세무사님들도 했는데 또 이제 법을 또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게 논리에 맞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솔직히 말하면 예. 뭐 제가 아직 실력이 그렇게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뭐 아시겠지만 뭐 저는 세무사가 아니잖아요. 세무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무사 상담을 받을 때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좀 도움이 돼서 그 도움을 바탕으로 해서 세무사하고 상담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을 세금 아끼게 하는 게 제 역할인 것이지 정말 이렇게 세금 계산하고 신고 대행하고 이런 거는 이제 세무사 상담 받고 신고 대행을 맡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백문백답 10번에서 13번까지 풀어봤는데, 야, 어렵죠? 쉽지 않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원래는 이제 정규 라이브 하는 날이고 보통 7시에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제가 뭐 저도 좀 오늘 일이 좀 있고 해가지고 약간 좀 일찍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사람이 더 보니까 이제 좀 하다가 좀 힘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했어요. 막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내가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약속 못 지키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보다는 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생각도 했지만 그냥 저는 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내가 좀 지금 좀 힘들고 그래서 편하자고 그냥 집에 가면 당장은 편할 수 있겠지만 이 저녁에 잠을 잘 때 내가 과연 좀 기분이 개운할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찜찜한 것 같아요. 이게 내 스스로하고 약간 약속을 좀 안 지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깔끔하게 좀 힘들어도 하고 아니면은 좀 양해를 구하고 좀 짧게 하던가 그게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저하고의 약속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게 됐고, 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웠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 즉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 때는 그냥 세무사 찾아가세요. 아시겠죠? 누구한테 가느냐? 뭐 아까 나왔던 뭐 진진세무에게 가셔도 되고 제 블로그에 보면은 좀 몇몇 분 세무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한테 가셔도 되고 그냥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건지 그 물건지가 서울 뭐 광진구다. 그럼 옆에 성동세무서라고 있어요. 성동세무서 옆에 보면은 세무사 사무실 많이 있어요. 그냥 거기 가세요. 그러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지 위주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도 있고 세무사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군데 정도는 상담을 받아라. 2군데 정도. 예. 안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좀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나 뭐 오피스텔인데 이거 임대주택 등록했으니까 주택수 빠지겠지. 막 혼자 생각하는 혼자. 그걸 말 안 하면 누가 알아요, 세무사님이. 뭐 관심법을 쓰나요? 절대 없어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한 2명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리스크를 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세무사 상담 비용은 다 그 경비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현금 영수증 처리되고 경비 처리되니까 전문가들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좀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비용도 좀 하면서 세금도 좀 줄이시고 일종의 보험이잖아요. 보험.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저녁에 또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문백답 계속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좀 연말쯤에서 멤버십을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멤버십이라고 해서 어떤 별도 영상을 하진 않을 거고, 제가 월간 만드는 어떤 레포트 같은 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레포트 하고, 한다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그냥 라이브 정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할 수 있다면은 더 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드리면은 어떨까, 커피 한 잔 값 정도에, 그래서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공지 나오고 하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어떨까 싶고요. 이제 좀 뭔가 그 불특정 다수가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바운더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라이브하고 영상으로도 충분하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나는 조금 더 자료도 좀 받아보고 너랑 좀 뭔가 해보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셔도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늘 긴 영상, 어려운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우리에게는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제 그런 요일 감각이 없는데, 저도 이제 한 1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틀이나 남았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하셔서 충분히 연휴 만끽하시고 늘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항상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는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네, 편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바이바이.